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난 불이 하루 만에 꺼지면서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절반 이상, 핵심 보안 장비는 99% 이상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이 난 전산실에서 맡고 있는 국민신문고 등 96개 시스템은 복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수조 안에 시커멓게 타버린 배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창문은 깨지고 외벽은 그을렸습니다.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로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난 불은 약 하루 만인 어제 저녁 6시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에 탄 배터리 384개를 5층 전산실에서 밖으로 모두 옮긴 건 어젯밤 9시 36분쯤. 폭발 위험이 남아있는 리튬 배터리를 현장에서 모두 빼내면서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네트워크 장비는 절반 이상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핵심 보안 장비는 767대 중 763대 이상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중으로 551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하여 서비스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스템 운영에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항온 항습기도 오늘 새벽 5시 반에 복구를 마쳐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번 불로 완전히 타버린 7-1 전산실에서 맡고 있는 96개 서비스는 당장 복구가 어려워 대구로 이전해 복구를 앞당기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전소된 96개 시스템에는 국민신문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의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등 정부 핵심 정보 시스템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행정 전산망이 재난으로 마비가 돼도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업 역할을 맡을 쌍둥이 센터는 13년이 지나도록 문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2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재난으로 소실돼도 실시간 백업으로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과 광주센터 간 실시간 백업이 이루어지고 이중화를 위한 공주 백업센터도 건립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전, 광주센터의 동시 기능 마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전용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센터를 건립하여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주센터는 2012년 사업이 시작된 뒤 예산 문제 등으로 13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계약이 유찰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에야 건물 공사만 겨우 마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수립은 늦어졌고 사업 예산은 추가로 삭감됐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보고서엔 2023년 11월에 벌어진 행정전산망 장애 대책 수립 지연으로 논의가 늦어졌다고 지적합니다. 2024년 25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8월까지도 집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올해 예산은 16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9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계획했지만 당시 국회에선 실제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산망 이중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시했습니다.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이중화 조치 의무 제외와 예산 부실 탓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실한 능력이 사고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권에선 이 위원장을 향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성하는 게 도리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법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치즈 법령입니까? 너무나 루폴,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헌법 소원 또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성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그건과 망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꼼수는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가 구멍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번 강력정법을 치즈 법령이다. 치즈 법령. 치즈?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네, 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은 이르면 오늘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한중 관계 개선에 맞춰서 지방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한중 고위급 대화 채널을 재가동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말 에이펙 경주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 맞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주 충칭, 상하이, 장쑤성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만나셨던 당시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중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2차 전지기업 종루이전자로부터 60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경기도 소재 AI 기업들과 함께 중국 최대 빅테크 기업 텐센트를 방문하는 등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협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한중 관계도 풀어야 할 일이 많을 거라며 경기도가 좋은 토양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에 맞춰 관광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방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상하이에서 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대구시도 중국 현지에서 관광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